네, 핵심 역량 보고서 성사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하해운에 지원하는 자였는데 경영관리본부 계획팀에 지원한 누구라고? 이게 전 때 이제 최초의 핵심 역량 보고서로 차별화된 입사 지원서로 제가 평가했던 입사 지원서인데, 이 친구는 흥하해운의 경영관리본부 계획팀에 지원한 누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당시 뭐 2005년도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인적사항에서 지원 분야, 계획팀, 성명, 주민등록번호, 뭐 결혼 여부,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넣고요. 학력, 가족, 뭐 신체,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야, 다 좋은데 이 지자 앞에, 학자 앞에, 가자 앞에, 병자 앞에, 기자 앞에 뭐 좀 너무 밋밋하지 않니? 나 같으면 저 이 타이틀 앞에 학력상 이 학자 앞에 흥하해운의 이 마크를 좀 다운해서 고개를 조그맣게 넣으면 어땠을까? 그게 그 입사하고 싶은 더 열이 아닐까? 또 그 밑에 아마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동그라미 대신 흥하해운을 상징하는 배가 있을 것이다. 그 배를 축소해갖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 바탕화면에 흥하해운을 상징하는 건물을 갖다가 다운을 받아갖고 밑에 바탕화면에 놓고 이 글을 썼으면 어땠을까? 이게 더 성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만 평가해줬어요. 너무, 일단은 그 당시에서는 너무나 획기적으로 어떤 창의적으로 만든 차별화 입사 지원서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본인은 2007년도에 졸업 예정자다. 그런데 8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태동기, 성장기, 도약기, 혁신기에 나는 이렇게 발전했다.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요? 언제? 15년 전에.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니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왜? 지정된 입사지원서 이거 2장짜리 갖고 들어갈 때 이 친구는 이렇게 본인이 연구를 한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야, 흥하해운에 나는 이런 자격증과 수상 경력이 흥하해운에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나는 계획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케팅에 기여할 것이다. 네, 이러한 유통관리, 컴퓨터 능력, 뭐 수상 경력 이런 부분이 흥하해운에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나는 계획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 지원했다. 계획팀에는 사업, 상품, 제휴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나는 이런 자격증과 수상 경력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본인이 어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정된 입사지원서 2장짜리 하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전 그걸 쓰레기 이력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만들어서 취업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차별화하려고 차별화해서 성공 취업하려고. 그렇다면 2장짜리는 버려라. 왜?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삼원가구, 신한은행, 진성종합상원에서 회사 속의 근무기간, 주요 업무, 난 이런 걸 했다. 이런 회사에서 명함을 본인이 만든 거죠. 파워포인트를 만든 건데 나는 이런 데서 이렇게 일을 했다. 이런 인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 이런 경력 관리를 했다.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렇게 명함까지를 만들어서 난 이런 데서 이런 소회사에서 이런 기간에 이런 업무를 했다를 갖다가 본인의 아르바이트를 어필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활동, 자원봉사, 동호회 이런 부분을 했는데 난 이제 여기에서 옆에 있는 사진보다는 본인이 했던 진짜 사진을 갖다 놓으면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냥 글로 쓴 거와 엉뚱한 사진을 넣은 거는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저런 거 할 때 사진을 찍어서 놓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핸드폰에 지금같이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를 일부 들고 다니면서 찍기 전에는 저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봉사활동, 노인정, 식당, 배심이, 청소봉사 얼마나 좋아요? 저런 거 사진 하나 한 카트 남겨서 옆에 붙이면 이거 진짜 저 글씨를 보면 사회활동, 자원봉사, 동호회 옆에 그림은 안 맞지만 저 사회활동, 자원봉사, 동호회 믿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옆에 사진이 있으면 뭐가 돼요? 진짜네, 정말이네 이렇게 확신이 가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넣어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화물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믿었던 아이 이렇게 쓰셨고요. 성격의 장단점, 인연은 약속과 신뢰. 이것은
평생 직장 시절의 개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지금 뭐 성장 과정을 제가 아까 핵심 10문제를 갖다가 연구해갖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이흥하해온 이 친구는 그냥 헤드라인 타이틀 정도만 여기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2012년도, 13년도 지나면서는 이제 이 내용이 핵심 역량 10문제 속에서 이 헤드라인 타이틀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발전된 그 내용과 헤드라인 타이틀이 상당히 수준이 높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헤드라인 타이틀을 잘 넣어줬다.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 치고에는 헤드라인 타이틀을 잘 줬다. 대학생활 및 군생활, 능동적인 학업과 봉사활동, 바다 위에서 꿈이 자라다, 상당히 잘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력상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는 필요 없다. 뭘 배웠다? 뭘 배웠다. 이런 경력 관리라면서 이걸 배웠다. 참 저건 잘 쓴 거예요. 저 경력 관리는 그냥 뭘 했다가 아니라 이런 데서 이런 업무를 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줄 안다. 이것을 어필했던 거예요. 이것이 경력 같은 신입, 준비된 인재에 이미 저기서는 들어간 거예요. 저건 잘 된 거고요. 입사 후 포부, 핵심 역량은 핵심 인재다. 이미 그 당시에도 핵심 역량이 핵심 인재다. 이제 이 핵심 미래는 핵심 역량, 핵심 인재, 이거는 뭐 전에부터 옛날부터 나왔던 거기 때문에 2000년도 초반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왜냐하면 저 단어는 뭐예요?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 단어를 잘 썼다. 왜? 저거를 일반 대학에서 잘 몰랐던 단어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인사 담당자가 좋아하는 각 기업체에서 핵심 역량, 핵심 인재를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킬 때 왜? 우리는 저런 교육을 받고 있었잖아요. 조직에서. 회사 조직에서 받고 있었는데 지원자가 저런 단어를 썼다? 엄청 친근감이 다가오죠. 그래서 참 저 사람들 저런 단어를 쓰면서 느낌을 바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다. 잘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명료한 사고를 가졌다. 읽어줘 좋다. 고맙다. 2006년도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든 사례입니다. 이 당시 치고는 상당히 잘 만든 사례고 아주 이 시대에 이 정도 만들었으면 뭐 이런 서류 내면은 이거 뭐 아무데나 10군데 내면 70, 80%는 합격할 이런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대구의 모 대학교 가서 강의할 때 이 앞에 걸 보여주면서 야, 이 친구는 쌍용 정보통신 지원인데 헤드라인 타이틀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7살 도화지에 꿈을 그렸다. 27살 세계를 무대로 창조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앞에 걸 보고 이렇게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오래된 게 앞에 2006년도 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2007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앞에 학력, 병역, 신체, 자격증 앞에 이렇게 마크, 쌍용이면 쌍용의 마크를 이렇게 주었더니 뭐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를 그려서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조그맣게 넣어서 그 마크를 넣어서 뭐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그 쌍용 마크를 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잘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유비쿼터스가 한참 유행이 될 텐데 유비쿼터스는 즐기는 것이 왜 정보통신이니까 유비쿼터 시대 그때 유비쿼터스 뭐 학회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제 활성화될 때예요. 유비쿼터스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실현, 적극적인 마인드, 도전정신, 리더십, 봉사정신, 끊임없는 자기개발, 매출 1위가 아닌 고객만족 1위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아주 뭐 연구된 자료예요. 이렇게 본인의 시선을 끌었고요. 그리고 학교생활, 뭐 프로젝트, 봉사활동, 특이사항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글을 쓰고 옆에 이제 사진까지 하이킹하는 것도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넣고 진짜다. 뭐 저게 속에는 뭐예요?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이지만 자우지간 나는 이렇게 도전했다. 뭐 이렇게 일주 하이킹을 했다. 상당히 좋은 거죠. 전국 일주의 다수 하이킹. 저 사진 속에는 전국 일주의 다수 하이킹 맞네? 이런 느낌이 가는 거예요. 맞네? 느낌이 가는 거예요. 저 공부방에는 뭐예요? 프로젝트가 가는 거예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이쪽에서 이렇게 연구했다. 이런 부분이 저 간 거고요. 그 화면 속에 보여요? 옆에 포스트를 붙여놓고 뭐예요? 뭐 할 일 뭐 이런 걸 막 메모하면서 했던 거 누가 좋아할까요? 회사의 담당자가 좋아하죠. 저렇게 메모를 하면서 하는구나. 회사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전자신문을 통해 IT 광고를 읽었다. 이제 A면은 내가 장식한다. 참 멋지다네. 전자신문을 통해 IT 광고를 읽었다. 이제 A면은 내가 장식하겠다.
누가? 삼성정보통신에 근무하면서 전자신문에 A면은 내가 장식하겠다. 끊임없는 자기개발, 전공가, 이런 끊임없는 개발과 전공 과목이 전자신문 A면을 내가 장식하겠다. 참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 두 장짜리에서는 이런 단어가 안 나타납니다. 이 그냥 백지, 무한대에 펼쳐진 백지 위에서 쓰라고 그랬더니 이런 멋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멋진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함축해서 지정된 입사지원서에 갖다가 함축해 넣어주면 되고 이것을 면접에 가서 이런 좋은 말을 써주면 되는데 왜 지정된 두 장짜리에 거기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저렇게 좋은 단어가 나오나. 그리고 아직도 학교에서만 전공부하나요? 전 2마리 토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군복무,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한 것을 이런 식으로 어필했습니다. 야, 참 그 앞에 거 보고 하나 보여줬더니 이런 식으로 연구개발하면 어떠니 바로 이렇게. 그리고 영어 한 편을 6천 만에 다운받는 것보다 6개월간의 노력이 궁금하다. 대구대학교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구축했대요. 유비쿼터스 캠퍼스를 주도했대요. 그러면서 대구대학교 캠퍼스를 다운받아 놓고 연구실에서 일하는 걸 찍었습니다. 사진 찍었어요. 느낌은 가죠. 대단하다. 그런데 학교에 뭐 유비쿼터스 캠퍼스 이런 거 프로젝트 같은 거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 있는 분들이 보통 하는 거 아닌가요? 학사 출신자들이 저렇게 참여한다? 할 수도 있죠. 한다는 건 뭐야? 했다면 정말 대박이에요. 근데 저렇게 나는 했다. 저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면접관이라면 질문했을 거예요. 보통 석박사 과정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하고 유비쿼터스 캠퍼스 이런 걸 만들지 않는가? 학생이 저런 거를 주도했다? 요게 조금 뭐가 안 맞아요. 저거는 면접에 가면 질문을 받을 거예요. 유비쿼터스 캠퍼스에 뭐를 했는가? 라고 했을 거예요. 저렇게 썼다. 뭐예요? 관심을 끌었죠. 면접관의 관심을 끌었죠. 질문에 대비해서 유비쿼터스 캠퍼스 책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그죠? 아니, 저기 질문을 할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학사가 어떻게, 학사 출신이 어떻게 유비쿼터스 캠퍼스를 주도하지? 석박사도 아닌데? 의심을 품고 이건 면접관한테 질문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 학생도 그거를 유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비쿼터스 캠퍼스에 대한 학교의 어떤 선배들이 해놓은 거, 그 자료를 한번 탐독했을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나는 이런 부분을 담당했다. 확인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거는 낚시를 면접관한테 던진 거예요. 너 이거 물어. 나 질문해. 이거 질문해. 나 준비해놨어. 질문해. 면접관은 뭐예요? 학사니까 당연히 질문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예요? 이 친구는 리얼하게 대답하는 거죠. 왜? 다 자료 읽어봤으니까. 근데 그 면접관은 유비쿼터스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저 당시에. 아마. 물론 알 수도 있고요. 저 친구가 뭐 거짓말 했다는 게 아니고 저 친구가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석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근데 저렇게 타이틀 주고 질문을 유도할 수 있게 면접관한테 역으로 또 이거 질문해 이렇게 던졌던 좋은 사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 지원 동기 이거는 뭐 100% 완성된 작품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관객이 아닌 무대의 주인공이 싶다. 주인공이 즐거워 흥행한다. 이것을 헤드라인 타이틀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 당시에 1차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2차, 3차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 친구가 나중에 뭐 좋은데 이제 만약에 합격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열정과 입사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 대단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 3가지 약속을 합니다.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만들었지만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하겠습니다. 미미하게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요걸 가지고 계속 반복시키면 뭐예요? 대단한 아주 훌륭한 자료가 나오죠.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흥하연의 2005년도, 2006년도 이 친구도 2006년도 말에 했지만 너무 잘한 거 앞에 거 보고 단시간 내에 만든 거예요. 이 친구가 10월 달에 강의 들으면서 만든 거예요. 대단한 아주 그 열정을 가진 친구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정도로 연구한 사람들은
여기에 조금만 살 붙이고 계속 조금만 다듬으면 바로 좋은 데 가는,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는 배재대학교 학생인데 CJ NCT 타워, 서울타워의 사원이 된 친구인데 참 대단해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 제가 취직하는데 지대한 공헌했다. 특별한 경력도 없고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어학연수도 다녀오지 않았다. 영어 실력도 없고 어학연수도 안 다녀왔어요. 어떻게 하면 입사하고 싶은 마음을 표시하고 저 대단한 경쟁자를 뚫고 합격할까라고 생각하던 중 강의 시간에 보여줬던 특별한 이력서가 떠올랐다. 그래서 저도 저의 마음을 담아 회사 홈페이지를 패러디하며 독특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갔다. 물론 면접 시간 때 빈 프로젝트가 없을 걸 예상하고 프린트하여 면접관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드렸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보내준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 자료를 보내왔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은 뭐예요?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본인이 파워포인트를 만든 거고, 두 번째 있는 친구는 앞에 걸 보고 회사 마크를, 쌍용 마크를 이렇게 넣어서 만든 거고, 이 친구는 뭐예요? 회사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만든 거야. 이제 이 세 번째 2007년도에, 앞에 2006년도에 만든 친구들은 거기 봤는데 2007년도 상반기에 와서는 이 친구는 이제 홈페이지를 갖고 만듭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홈페이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잖아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발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N, 서울타워에 누가 같이 한다. N자에 본인의 여러 가지 표정을 넣어서 사진을 만들었고요. N자를 만들었고요. 참 재미있죠?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대단한 친구예요. 그리고 누구의 소개,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거예요. 홈페이지를 다운받아놓고 그 위에 본인이 그저 글을 쓴 거죠. 그 N자에 본인의 사진을, 여러 가지 사진을 저렇게 다운받아 놓고요. 그래서 N 서울타워의 서비스 마크 누구, 긍정적인 사고와 한결같은 미소의 절묘한 조화, 누구 소개, 누구 투어, 누구의 이모저모. 그러니까 N 서울타워 투어, N 서울타워 이모저모, 이거를 다 본인 소개, 누구 투어, 누구 이모저모, 본인의 이름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홍길동, 옆에 밑에 이름 지은 거는, 태어난 옆에 이렇게 색칠한 거는 다 본인의 이름이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다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합인재 누구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누구는, 또 그리고 뭐예요? N서울타워의 복합인재로 새롭게 태어난 누구는 자랑스러운 N서울타워의 서비스 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패러디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넣으면서 이렇게 차별화합니다. 그리고 그 N서울타워의 연역 있죠? 이것을 본인의 연역,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모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제 배재대학교 졸업 예정자다.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요? 저 사진까지.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우리 배재대학교 학생인데 누구 소개, 누구 연역, 누구 어디 고등학교, 밑에 뭐 누구 주민등록번호, 누구 주소 쭉 해서 전부 바꾼 겁니다. 주소, 저 밑에 핸드폰 번호, 밑에 주민등록번호 저런 거 다 바꿨어요. 저거 메모하지 마세요. 제가 저런 걸 보여주면 저런 것만 메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바꿨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어 사례고요. 그리고 N자에 이제 누구입니다. 이제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N자의 컬러의 컨셉하고 이것을 본인이 이렇게 뉴 BI입니다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최고의 영원한 변함없는 서비스 제공했다는 마인드를 부각하는 뉴 BI입니다. 이러면서 이 글씨를, 이 N자의 색깔을 갖다가 새로 어떤 이렇게 제안을 하는, 참 대단한. 그리고 누구 투어, 어린 왕자의 창의력, 하늘을 닮은 따뜻한 심장, 건강한 신체, 활력 넘치는 에너지, 이러면서 본인을 어필합니다. 누구 투어, 누구 지원자 누구 투어. 그러면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학연수도 안 갔다 오고 토익 실력도 별로인데 그 N서울타워에 CJ에 입사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영어만 잘한다고 입사시키는 거 아닙니다. 저런 열정, 입사하고 싶은 열의가 돋보이면 입사시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입사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이용 안내. 누구는 최고의 서비스를 핵심 가치로 추구합니다. 서비스를 추구하는 누구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교육될 누구는, N서울대의 서비스 상징 누구는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저 밑에 사진을 찍었는데, 입사하기 전인데 저 뭔가 봤더니 서울타워에서 관광객을 데리고 누가
안내하는 걸 찍었는데 그 본인의 사진을 이 앞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뽀샵 해가지고 내가 입사하면 이렇게 일할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아마 몰라도 여기에 면접관들이 이 사진에 뿅 갔을 겁니다. 이렇게 열의가 있고 이렇게 성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안 뽑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여기까지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나는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여기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정말 입사지원서 그 2장짜리 가지고 이런 증거 사진 없이, 사진이니까 뽀샵해서 이렇게 나만을 차별할 수 있잖아요. 이 2장짜리는 어떻게 차별할 거예요? 글씨로 한정이 있잖아요. 한정되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2장짜리에서는 학교, 학점, 토익 이런 거 보고 거기서 대충 때려잡고 밑에 자기소개서는 눈으로 훑어본다니까요. 그리고 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차별화해야 느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나만을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이 학생들은 왜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었을까요? 왜 이 친구는 보십시오. 회사 홈페이지를 패러디했다. 그리고 특별한 경력도 없고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어학연수도 다녀오지 않았다.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들 걸 보고 내가 입사하고 싶은 열의를 담아서 이렇게 연구했다. 그래서 나는 CJ 입사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 살 권리가 있다고 봐요. 노력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입사지원서 2장짜리 내면서 떨어지고 나는 지방대니 야간이니 왜 이런 얘기하냐고.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친구가 스카이대입니까? 배재대학교 학생입니다. 앞에 누굽니까? 대구대학교 학생입니다. 그 후에 대진대학교 학생입니다. 스카이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차별화 입사지원서에는. 누구의 이모저모? 뭐예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거 뭡니까? CJ 이모저모, NCT타워 이모저모를 갖다가 올려놓은 거를 갖다가 조회수 말고 옆에 본인의 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런 중요사항이 있었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초등학교 내성적인 누구 홀로 홍콩 가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고장 명소 깨끗하게 유지해요. 그러면서 방학 기간 편의점 점장 체험 성공리에 맞춰 대학까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나는 이렇게 성장 과정에 중요한 것이 있었다.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네?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빡빡하게 입사지원 자기소개서에 성장 과정을 써놨습니다. 누가 봅니까? 저렇게 헤드라인 타이틀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중요한 일이 이렇게 있었구나. 한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누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활동 분야의 생생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성장 과정에 있었던 이모저모 중요한 사항을 어필한 거고요. 사진으로 보는 누구의 이모저모, 일상에서 일어나는 행사 등 다양한 사진들을 숨겨진 얘기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사진들을 숨겨진 얘기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학과 서비스 경진대회 참여 모습, 외걸 호텔 실습 경험, 현장, 컨벤션 아카데미 수업, 아시아 총장 포럼 때 인천공항에서 자기가 있었던, 중요했던 중요한 경험을 사진으로 남겨서 증거로 낸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 일을 했어. 보세요. 말로 쓴 거보다 보세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입사지원서 2장 낸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차별화된 사람하고 누구를 뽑겠냐 이거예요. 누가 입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채용 전형자라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언론 매체에 소개될 누구를 소개합니다. 서울에 대한민국의 세계 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누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독특한 자기소개 입사한 누구? 고객이 뽑은 최우수 친절 사원 뽑히다. 일본어 정복. 그 다음에 고대하던 중국어 마스터. 최연소의 팀장 승진. 제도약 마케팅부터 또 한 번 성공을 꿈꾸다. 뭐예요? 장래 포부를 얘기한 거예요. 장래 포부를 나는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 입사하면 이렇게 나는 성장할게. 내 장래 포부를 갖다가 제시한 거예요. 장래 포부 빡빡하게 600글자, 500글자, 1000글자 그거 빡빡해서 누가 보냐고요. 물론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방법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된 입사지원서 어떻게 이렇게 쓴 거를 어떻게 녹여 놓는지. 미디어 포커스. 내가 입사하면 이렇게 성공할게. 나는 입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상당히 어필을 잘한 한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포커스.
누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발한 기념을 판매하다.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오죠? 이런 아이디어 상품 없더니 이걸 제안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뭐예요? 발전 방향이에요. 야, 내가 입사하기 전에 N서울타워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이런 상품을 갖다 내가 제안할게. 이걸 갖다 한번 판매해보면 어떠니? 아니, 시집사원이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렇게 연구해갖고 오는데, 안 예뻐할 면접관이 어디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발한 기념품을 판매하다. 기가 막히게 미디어 포커스. 너무 잘 만든 사례고요. 기회는 항상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그걸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제 N서울타워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한 걸음을 다가갑니다. N서울타워에 저의 역량과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2007년 N서울타워 영업 운영 사원으로 지원한 누구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 수많은 훌륭한 수능 1, 2등급, 3등급의 친구들을 물리치고 이 배재대학교 학생이 어학연수도 안 다녀왔는데 그 N서울타워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상당히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이미 2007년도에 대단한 기발한 연구를 해서 입사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입사했던 아주 훌륭한 여학생이 있었다. 2007년도에. 지금 몇 년도에?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런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없다고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강의를 안 하냐?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다 지정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온라인 접수잖아요. 여기에서 맥혀갖고 이거를 강의하지는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제가 오늘 제 강의를 오늘 듣는 여러분들은 핵심 10문제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야 되는데 또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보겠는데 이제 이 친구는 지정된 입사지원서의 경력관리 성공한 사례인데 아주 가득가득 채웠어요. 인제대학교 학생인데 가득가득 전부 다 채웠어요. 다 빡빡하게 채웠어요. 빈 공간이 없게 채웠어요. 정말 많이 채웠어요. 이렇게 채워야 돼요.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채워놓으니까 어때요? 느낌은 간다 말이에요. 총 봉사활동 105회 총 254시간 254시간이래요. 장학금 수혜 6회 총 수혜 금액 425만 원 수상 경력 자원봉사 교내 활동 수상 교회 활동 관련 수상 언론 보도 내용 뭐 했다까지 그 다음에 경력상 동아리 활동 신인 산업시찰 특별 사항까지 이것은 지정된 입사지원서에 가득 채운 사례예요. 열심히 잘했죠. 근데 하여튼 빈 공란화 인턴 아르바이트 박람회 봉사활동 장학금 수혜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전부 다 나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를 갖다가 정리해서 해놓았던 사례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차별 핵심 역량 보고서를 옮기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가능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채웠던 좋은 사례를 말씀드렸고 야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정된 입사지원서가 아니라 입사지원서가 어떤 맹점이 있고 인사 담당자의 서류 전형자가 어떤 맹점이 있었고 그래서 헤드라인 타이틀이 왜 중요하고 이 다음에 핵심 역량 보고서 성공 사례를 갖다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05년, 6년도, 7년도의 성공 사례고 다음부터는 더 발전된 사례를 하나하나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는 SK텔레콤부터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 차별화되고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사 담당자의 맹점, 허점, 서류 전형의 한계 이거를 잘 고려해서 핵심 역량 보고서로 한번 접근하는 이제 시도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공 사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